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21강, 제18장, 포유류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은 어느 때보다 발정기에 더 많은 소리를 냅니다. 어떤 것들은 기린이나 호저처럼 발정기를 제외하면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식기 초기에 수사슴의 목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힘찬 목소리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수사슴이 소리를 질러 상대에게 운명의 전투를 신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가 있고 더 용감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수사슴의 울음소리가 암컷을 부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관찰자에 의하면 수사슴은 열심히 암컷을 찾아다니지만 암컷이 수컷을 찾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암사슴이 소리를 지르면 한 마리 이상의 수컷이 암컷에게로 모여듭니다. 이런 이유로 번식기 중 수사슴이 내는 큰 소리는 구애나 전투, 그 외 어떤 방법으로든 수컷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다른 수컷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랑, 질투, 분노, 감정의 자극에 의한 소리의 사용은 수사슴의 발성기관에 유전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입니다. 아질리스 긴팔 원숭이는 완전하고 정확한 음조의 옥타브를 내는 능력이 있고 이들이 내는 소리는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코끼리 수컷의 코는 번식기에 길게 자라서 똑바로 서고 거칠고 쉰 꼴록꼴록 하는 소리를 냅니다. 바다표범의 근현종인 주머니코 바다표범은 머리가 큰 후드나 공기 주머니로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자극을 받을 때마다 공기 주머니는 부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수컷이 어릴 때 이런 구조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냄새. 스컹크가 발산하는 지독한 냄새는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의 경우 암수 모두 복부에 향기샘이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향기샘은 확대됩니다. 다른 종의 경우 수컷에게만 향기샘이 있거나 암컷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발정기의 기능이 더 활발해집니다. 팜파스 사슴 수컷은 한 살이 될 때까지 강한 냄새를 풍기지 않으며 어릴 때 거세한 수컷은 절대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향기샘이 생식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번식기에 수컷이 강한 냄새를 풍기면 그것은 암컷을 자극하거나 매혹시키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가장 강하게 냄새를 풍기는 수컷이 성공적으로 암컷을 차지하고 자손을 남겨 완전한 향기샘과 냄새를 물려줄 수 있다면 이런 기관의 발달은 성도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털의 발달. 네발동물 수컷의 목과 어깨에 암컷보다 더 많은 털이 발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컷이 싸울 때 방어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런 목적으로 발달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의심스럽습니다. 엷고 좁은 갈기가 등을 따라 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보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기는 수컷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사슴이나 야생 염소는 분노하거나 겁에 질렸을 때 갈기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적에게 공포감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종류의 네발 동물의 경우 수컷은 암컷보다 털이 많습니다. 털에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가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거세되면 갈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자의 갈기는 분명한 2차 성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자연상태 동물의 유사한 사례에 확장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동안 자연에 관한 연구는 고도로 발달한 신체 부위나 기관들이 과거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획득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이들의 신체 구조는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되었거나 변형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다른 포유 동물에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털과 피부색. 네발 동물의 수컷은 암컷과 색깔 차이를 보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아프리카 다람쥐는 특정 계절에 다른 것들보다 밝고 선명한 색을 띠며 대체로 수컷의 털은 암컷보다 밝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색깔이 수컷에게 장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암수 간의 색깔 차이는 그것이 선천적일 경우 도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성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 변이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컷이 이런 색깔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성숙했을 때 이런 색깔을 띈다는 것, 그리고 보통 변이와 달리 거세하면 수컷은 이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대체로 네발 동물 수컷의 뚜렷한 색깔이나 그 외의 장식적인 형질들은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수컷에게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태를 통하여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뚜렷한 2차 성징을 보이는 포유류 집단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암수간의 색깔 차이는 이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암수간의 색깔 차이도 마찬가지로 성도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컷 나귀를 얼룩말처럼 색깔을 입히면 암컷이 나귀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기이한 사실로부터 암컷은 여럿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취하도록 효과를 내는 색깔에 의하여 자극받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컷은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암컷이 자기와 어느 정도만 비슷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포유류의 2차 성징,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